안녕하세요. 유대성병원 소아내분부의사 김치우입니다. 저는 성장클리닉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자녀의 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최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흔히들 아빠는 할아버지보다 크고 아들은 아빠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부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바에 따르면 1960년에서 84년에 태어난 남성분들까지는 약 평균 키가 7cm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평균 키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에서 73년에 출생하신 분들은 평균 키에 약 5cm의 증가가 있으나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의 키는 160 정도로 계속 비슷합니다. 이는 2017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마지막으로 발표한 성장도표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선 키가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이를 알려면 키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이런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는 이것들을 종합해서 알려줄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키는 약 60에서 80%가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나머지 20에서 40%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후진국 시절에는 아파도 치료를 못 받고 영양분 섭취도 부족하고 운동할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물려받은 요인을 충분히 발휘를 하지 못해서 키가 작았던 것이고요. 현재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환경적 요인으로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환경적 요인을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물려받은 키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그런 의미에서 환경적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고 비타민 D를 챙겨 먹고요. 하루에 1시간씩 땀이 흐를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잠을 충분히 자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자라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교과서를 제가 한국어로 밑에 번역을 해놨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제1의 급성장기가 찾아와서 만 4세까지는 모두 다 급속히 자라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청소년기에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천천히 자라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도 점점 자라는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간혹 가다가 아이가 키가 자라지 않는다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제가 진찰을 해보고 급성장이 나타나기 직전에 잠깐 잘 안 자라는 구간인 것 같다 생각하고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얼마 안 있다가 급성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특징적으로는 키에 번호의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만 3, 4세경 큰 애들은 계속 크게 되고요. 만 3, 4세경 작았던 애들은 계속 작은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갑자기 반해서 키가 번호가 증가되거나 이 시기에 오히려 반해서 키가 점점 작아지는 경우에는 성조숙증이나 성장호르몬 결핍증과 같은 병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성장 시기에는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키가 많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인 키의 고작 15% 정도 자라는 것이 급성장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으로도 보겠습니다. 가로에 있는 선은 나이고요. 세로에 있는 선은 키가 자란 정도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0에서 4세까지는 급하게 자라게 되고 이때 남녀 모두 키가 1m 정도로 비슷합니다. 소아기 때는 키가 자라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만 10세경에 여자는 가슴이 나오면서 약 2년간의 급성장을 거쳐 성장이 꺾일 때쯤 생리를 하게 되고 성장이 마무리됩니다. 남자는 만 12세에 고환이 커지면서 급성장을 하게 되고 약 2, 3년간 잘 자라다가 성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여자는 남자보다 소화기 시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키가 이때 차이가 조금 나게 되고요. 급성장 시기에도 여자는 1년에 8cm 정도까지 자라지만 남자는 10cm 정도까지 자라기 때문에 평균 키가 남자, 여자 13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여자는 만 10세에서 12세경, 즉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정도까지 급성장을 하게 되므로 이 시기에는 반에서 여자들이 좀 큰 애들이 많고요. 남자들은 중학교 때 많이 자라게 되므로 중학교 때는 남자가 여자보다 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은 전체 인구 집단에서 평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번엔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지만 조금은 부정확한 방법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부모님 키를 이용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중간 부모 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Mid Parental Height, 줄여서 MPH라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엄마 아빠 키의 평균을 내고 남자는 플러스 6.5cm, 여자는 마이너스 6.5cm를 해서 구해지게 됩니다. 엄마가 160, 아빠가 173에서 태어난 따님의 경우 MPH는 160이 되고요. 이것과 딱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cm, 155에서 165까지 아이가 자랐으면 아이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만큼은 잘 자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어릴 때 키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 큰 애들은 커서도 계속 크고 어릴 때 작은 애들은 커서도 계속 작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기초한 방법입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남자들은 약 2세 키에 2배, 여자들은 만 18개월 키에 2배를 하면 어른 키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도 부정확하겠죠. 그래서 그냥 아이가 앞으로 커서 클지 작을지 이것을 구분하는 용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료 시에 시행하는 정확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인 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급성장 시작 당시의 키입니다. 키가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남자는 급성장 시기에 25에서 30cm, 여자는 20에서 25cm 정도 자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역산하여 아이가 예상 키가 어떻게 될 것인지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신체 진찰을 하는 것이고요. 뼈 나이를 확인하고 혈액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몸 발달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테너라는 분이 개발한 테너 단계라는 것입니다. 몸 상태에 따라 1, 2, 3, 4, 5단계로 나뉘게 되고요. 남자는 고환의 크기, 음경의 길이, 그 다음에 음모의 발달 정도, 여자는 가슴의 발달 정도, 음모의 발달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이것이 같은 시기에 3단계라고 해서 다 같은 3단계가 아니라 각 항목별로 각각 단계를 매겨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타나는 단계가 남자는 고환이 먼저 커지게 되고 음경이 자라게 되고 그 이후에 음모가 나옵니다. 여자는 가슴이 먼저 발달하고 그 이후에 음모가 자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 2차 성징의 타이밍에 대해 나와 있는 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가로에 있는 선이 나이입니다. 따라서 이 나이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항목이죠. 그래서 고환의 크기가 제일 먼저 커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음경이 길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음모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성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자는 가슴이 먼저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음모가 자라게 됩니다. 급성장이 꺾일 때쯤 생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등록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환이 커지고 음모가 자라고 뭐 이런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 겨드랑이 털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겨드랑이 털, 뭐 콧수염, 턱수염 이런 채모들은 이런 2차 성징의 단계를 파악하는 데는 좀 적절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인데도 겨드랑이 털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아이인데도 턱수염, 콧수염이 좀 자라있는 애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채모는 꼭 굳이 성호르몬이 아니더라도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또 부신 호르몬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2차 성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정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령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뼈나이를 측정하는 원리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뼈나이가 내 몸 상태를 잘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13살짜리 남자아이가 10살짜리 몸을 가지고 있으면 뼈나이도 10살로 확인이 되고
13살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뼈나에도 13살의 몸이 된다. 이런 원리로 이것에 기초하여 예상키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살짜리 여자애가 뼈나이가 11살로 확인됐습니다. 11살이면 가슴이 제법 나와 있어야 하는데 진찰을 해보면 이 아이의 가슴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들 맘카페에서 어머니들이 올리신 글 중에 병원에서 알려준 키와 실제로 아이가 자란 키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글들이 있는데요. 저는 아마 그런 아이들이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키를 산정할 때는 반드시 몸 상태와 뼈 나이를 같이 보고 판단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AI 고령형 판독기로 예상키를 측정한다.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아이의 몸 상태는 알지 못하니까요. 또한 뼈 나이가 흐르는 속도는 시간이 흐르는 속도랑은 전혀 별개입니다. 사춘기 시기에는 몸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뼈 나이도 빠르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은 1년이 흘렀는데 뼈 나이는 2년, 3년이 가기도 하고요. 오히려 거꾸로 1년이 흘렀는데 뼈 나이가 3개월, 4개월밖에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 1회만 측정해서 예상키를 확인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여러 번 측정을 해야 예상키를 더욱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뼈 나이의 도감이 수록된 교과서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은 8개월 된 여자아이의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뼈가 아직 생성이 많이 안 돼 있고 뼈의 길이도 짧고 아주 말랑말랑하고 귀엽죠. 얘가 8살이 됐습니다. 8살이 되면 아까 왼쪽에 없었던 뼈가 많이 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손가락의 뼈들이 다 두동강이 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뼈가 부러진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뼈와 이 조각과 조각 사이에 있는 이런 공간, 이런 까만 공간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공간들이 바로 성장판입니다. 흔히들 성장판이 열렸다, 닫혔다 할 때 그 성장판이 맞습니다. 이번에는 13살이 된 여자의 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장판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좁아져 있고 서로 붙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성장 속도가 감소하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여자들은 생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를 하면 키가 안 크는 것이 아니라 키가 안 클 때쯤 생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살이 되면 이런 손가락에 있는 성장판들은 전부 다 붙어버리고 손목만 약간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